선생님, 인류사가 뭐예요? 우리 4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50쪽에서 중국에서 황사를 타고 중국에 있는 황사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그런 현상을 소개를 하는데, 만약에 그 현상이 그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중금속 때문에 해로운 거라고 이 책에 나왔거든. 근데 이 책의 50쪽의 마지막 줄에서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이 문장의 의미는 뭐고 이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수연이. 나는 일단 우리가 뭐 크게 중국한테 뭐 개인으로서 요구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뭐 캠페인 같은 거를 해서 여러 사람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되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혜. 한 번만 다시 문제 얘기해 주세요. 50쪽에는 황사에 대한 문제점과 황사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50쪽의 마지막 줄에, 우리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의 이 책에서 전하는 이 문장의 뜻은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이 문장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먼지들을 막을 수 있도록 추천해요. 소연이. 일단은 혼자서 하기엔 약간의 무리가 있으니까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단체 같은 거에 가입할 거야. 서연이. 나도 소연이처럼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캠페인이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SNS나 이런 곳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의 뜻은, 우리나라가 중금속이나 미세먼지를 아예 배출 안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게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나왔듯이 캠페인 참여하기 아니면 캠페인 활동하기, 그런 거가 있고, 국가적으로는 중금속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뒤쪽에 86쪽에 여섯 번째 대멸종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섯 번째 대멸종을 막을 수 있나요? 라는 내용인데, 이 여섯 번째 대멸종,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면 지구가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뭐라고 생각해? 수연이. 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온실가스와 뭐 핵무기 이런 식의 이산화탄소와 같은 배출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일단 이들의 양을 좀 최소화시키고 할 수 있는 만큼 환경을 진짜 보존하면 될 것 같아. 다혜. 또 온실가스랑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점점 더워지니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소연이. 나도 온실가스나 그런 게 올라가서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막고 자제해야 될 것 같아. 서연이.
나도 온실가스가 문제가 가장 크니까 온실가스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나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에는 숲 같은 것이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까 숲을 활성화한다거나 온실가스를 바로 줄이긴 힘드니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만들 것 같아. 끝났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6번째 대멸종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미 몇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는 거야? 5번.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 24쪽 보겠습니다. 책 24쪽, 25쪽. 24쪽에 보면 우리가 지구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슨 대? 지구의 탄생 다음에 선생님, 신생누대, 희생대, 그 다음이 원생누대, 원생대, 그 다음이 고생대,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희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 신생대. 신생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러한 지질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생대 중에서도 다시 우리가 이제 뭐 인류세를 지금 우리가 살고 인류세가 아니지 그 홀로세? 홀로세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이지. 거기에 표가 나왔는데 15쪽에 15쪽에 보면 약 45억 6,700만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생 누대가 있고 그 다음이 원생 누대. 그 고생대가 뭐뭐로 나뉘는지 우리 상하가 한번 읽어볼까? 고생대가 제일 처음에 환불 이야기, 아, 오르도비스키, 아, 실루리아기, 음.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고생대가 다시 이제 그 안에 세 군데에서 나뉘게 되고 자 중생대는 소연이 임소연 중생대는 15쪽 중생대는 백악기, 아니, 쥐락이, 아니 뒤에서부터 해. 뒤에 아래서부터 가야지 아래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 아, 트라이아이스기, 쥐락이, 백악기요. 쥐락이 백악기 이렇게 중생대가 있습니다. 다음 신생대는 수연이 한수연 팔레오세, 에오세, 올리고세, 마이오세, 플라이오세, 플라이스토세, 홀로세. 우리는 그중에서 이제 홀로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막 선생님이 중학교 다닐 때 이거 외워서 시험 보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어쨌든 익숙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이 시기의 특징은 무엇인지 사실 이걸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아직 이 책에는 그런 부분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5번째 대멸종이 시작된 것들을 다시 24쪽 보면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이 5번째 대멸종이 인생. 고생대에서 몇 번? 5번. 어? 네, 고생대에서 몇 번? 3번. 3번. 3번 고생대 일어나지고 그 다음에 중생대에서 한 번, 한 번? 네. 어? 자, 중생대에서 한 번, 이게 5번째 대멸종 이게 중생대야, 신생대야? 중생대, 신생대가 넘어가는 그 시점인가? 근데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이렇게 대멸종이 있는데 그 대멸종이 뭔가를 보면 아, 26조. 첫 번째 대멸종은 언제? 뭐 때문에? 첫 번째 대멸종. 빙하 때문에, 빙하 때문에, 빙하? 그치, 빙하 때문인데 빙하가 왜 생겼어? 그 화산 폭발 뒤에 일어난 화산 갑작, 폭발로 인해서 빙하가 생겨서 그래서 살던 생물의 86% 100가지가 살았으면 86가지가 없어지고 14가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멸종은 왜 3억 7천만 년 전. 운석이 충돌. 운석이 충돌해서 약 75% 생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멸종은 운석과의 충돌 그치, 두 때문에. 번째, 세 번째 다가 운석과의 충돌로 인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때는 생물의 90%가 사라져 90%. 다시 네 번째는 화산 폭발. 화산 폭발로. 그러면 여태까지 보니까 주로 대멸종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응? 이유가 화산 폭발이나 운석. 폭발이나 운석과의 그렇죠. 충돌 이런 일로 인해서 지구가 대멸종했던 그런 위기를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멸종 역시 거대한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그 대멸종의 시기인데 여섯 번째 대멸종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기후위기만 꽂았는데 사실 여섯 번째 대멸종의 부분은 기후위기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86조 86조 여섯 번째 대멸종이 원인으로 첫 번째 손꼽히는 것은 응? 핵전쟁. 그렇지 핵무기 지금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수천이란 말이야. 근데 그 핵무기가 터지면 지구를 수십 번 박살낼 수 있는 양이야. 그래서 우리 인류 스스로가 뭐야? 지구를 자폭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시한폭탄이라는 거지. 언제 그 지도자들이 결심해갖고 핵전쟁을 시작을 하면 지구가 멸종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온실가스, 환경 문제로 인해서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져가지고 그 대부분의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대멸종의 시기가 이를 거다라는 게. 그러면 사실은 원자력, 원자폭탄, 핵폭탄과 지구위기, 지구 기후위기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아까 앞에서 있었던 문제, 무슨 문제? 화산 폭발. 또 무슨 문제? 운석 인, 충돌. 이런 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야. 지금도 언젠가 지구에 서 운석이 다가온다면, 운석이 충돌한다면 지구의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멸종할 수밖에 없을 거야. 생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 그런 대비도 해 실제로 운석이 오면 그 운석 미사일로. 부딪히기 전에 운석을 폭파시켜 가지고 그래서 지구를 지키겠다 뭐 이런 그 계획들도 사실상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기후가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지고 뭐 그럼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마찬가지지. 그러면서 인류가 대멸종한 어떤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쪽이었나 아까? 자, 아니요.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쪽에 솔선수범. 자, 솔선수범은 뭐야? 먼저, 언니, 아? 먼, 먼저 해야, 먼저 뭐? 먼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먼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가 그래서 오늘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솔선수범해서 상하가 1등으로 솔선수범해서 보여줬잖아. 우리가 진행을 이렇게 하는 거고, 좋은 질문이나 이런 거고, 이거 보여줬잖아. 그리고 우리가 솔선수범인데, 아까 쌤이 50조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상하 혼자밖에 없구나라고. 다른 사람들은 상하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던지, 아니면 책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딴 얘기 하더라. 자, 50쪽의 그 세 번째 줄, 서연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쪽이요. 50쪽의 셋째 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석탄으로 난방을 할 때는 걷잡을 수 없게 늘어납니다. 겨울이면 석탄으로 난방하는 건물이 많은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중국에서 넘어온 걸까요? 조사를 해보니 아니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미세먼지가 조금 더 많다고 해요.
예전 봄이면 중국과 몽골에서 넘어오던 황사는 해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농토에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해 주거든요. 근데 요즘 황사는 위험해졌어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해로운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중국에게 중국의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제거하라고 요구하면 귀담아 들을까요?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까 사가 질문을 했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여? 여기 지금 네. 색깔이 요 무슨 얘기라 그러니까 노란색, 옅은 노란색, 요 부분 초록색 부분은 들판이나 농지나 산이야. 근데 요 초록색 부분이 여기가 지금 사막지대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내몽골 자치구라던가 이런 쪽에 있는 이 사막에서 바람이 부는데 편서풍은 이 서자가 들어가면 그곳이 출발점이에요. 서풍은 서쪽에서 출발해서 부는 바람이에요. 동풍은 동쪽에서 동쪽에서 출발해서. 동해에서 출발해서 부는 바람 동풍이라고. 이게 서풍. 그래서 서풍이니까 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이쪽으로 보니까 여기 있던 이 먼지가 날려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황사라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모래알갱이가 바람 불어.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오히려 미네랄이었나? 아,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그래서 황사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중국의 이쪽, 이 동쪽 지역에 중국에 엄청난 공장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도시화되면서 연탄을 많이 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세먼지 배출, 초미세먼지 배출이 엄청난 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요 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을 따라서 같이 해서 이렇게 이쪽 우리 대한민국으로 상륙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떴던데 황사에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서 황사가 부니까 이게 거쳐오면서 여기가 공장지대가 많아. 새로 이 공장에서 그쪽에 연기하고 이 황사하고 합쳐서 미세먼지가 많은 그러한 초미세먼지가 많은 그러한 걱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 됐어? 네. 여기서 이 원인을 들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나쁜다 해서 우리는 대부분이 중국 탓을 해. 중국이 무식한 놈들이 사막에 나무도 안 심고 그러니까는 이게 바람 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 우리 중국에게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 뭐 맞아. 그런데 이 책에서는 또 다른 사실을 하나 얘기하고 있어. 무슨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그렇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이 황사 바람 타고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황사 바람이 안 불면 우리나라 공기가 깨끗해야 되잖아. 맞아? 네. 네. 우리나라 공기가 안 깨끗해. 황사도 안 부는데. 그럼 그건 외부 요인이 아니라 국내 요인이겠지. 이해가? 네. 그럼 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이쪽에 충청남도 이쪽으로 공단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나쁜 지역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불어오는 이 바닷바람 황사바람을 어떻게 오면서 여기 이제 신도시에서 미세먼지랑 합쳐서 미세먼지 나쁨에 그런 황사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집중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중국 측에 외교적으로 강력히 시정 요구를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또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넘어오는데 그걸 아까 말씀 그대로 다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을 해내면 그러면 황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이 발생하면 이게 중국 탓만 아니라는 거. 우리 황사가 불지 않는데도 우리 미세먼지 나쁜 다는 얘기죠. 알고 봤더니 저 서해에 공단 지역이 많이 있으면서 그 미세먼지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어, 그래서 솔선수범하자고 하는 것들은 바로 모범이 되는 일을 앞장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솔선수범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뭐 항해하는 거 솔선수범하자는 건지, 그게 아니라 중국 대사가 지불해야 될 그런 것들 그대로 있고, 우리 한국은 그들 탓만 하지 않은 게 않고, 우리나라 이쪽 서해 쪽으로 몽따리나 이런 것들이 왔다 보니까 이쪽이 분위기가 더 나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국을 혐오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더 이제 민감하게 작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그렇게 가져갈 걸지 아니면 협력 관계로 가져갈 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이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한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자는 거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 미세먼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나눠서 해결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에 누구야? 형이요. 차서연. 너희가 이 책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어디야? 난 지구를 뒤덮고 있는 콘크리트가 왜 문제일까요? 라는 챕터야. 콘크리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기 때문이야. 수연이. 음,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6번째 대멸종 진행 중이라고 해서 그게 생각보다 놀랐어. 수현이. 나는 그 맨 마지막 쪽에 에드워드 윌슨이 말한 그 비유가 아예 그 말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해서 매우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 상하. 나는 여기 인이웃의 지층에서는 어떤 화석이 가장 많이 나있게 돼서 자기 약 230억 마리니까 약간 그런 걸 약간 추측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게 그런 거가 흥미로웠어. 하해. 나는 지구 역사에서 5번 대멸종이 있었던 곳에서 대멸, 대멸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 끝났어.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 대멸종 얘기는 아까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패스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했지? 지구 콘크리트? 그게 몇 쪽이지? 56쪽이야. 56쪽. 자, 콘크리트가 왜 문제래? 시멘,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멘트 무게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고 그렇지. 했어.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아주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연료를 비닐이나 다른 걸 써가지고. 비닐이나 다른 걸 써서 발생하는 거야. 그럼 비닐 안 쓰면 발생 안 해? 자, 아니요. 그 시멘트를 만들려면 석회석 가루하고 흙을 섞어서 섭씨 1400도의 온도로 구한다는 거야. 그럼 1400도의 온도를 내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잖아. 그때 쓰는 게 석탄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야. 이렇게 석탄이 뭐 되면서 석탄이 탄소거든, 탄소. 그 석탄이 타면서 그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게다가 버린 타이어와 재활용할 수 있는 옷과 비닐을 보조용에 넣다 보니까 너네 왜 그 플라스틱 같은 거 태울 때 보면은 검은 액이 나고 막 지독한 냄새 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비닐 같은 거 태울 때? 그런 그 문제가 거기 고스란히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 자, 여기 보면 거기 몇 쪽이야? 58쪽. 시멘트에 자갈을 섞으면 뭐가 된대?
콘크리트, 땡해줘. 거기에 다시 콘크리트. 를 넣어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는 생태계를 파괴한다. 물고기와 조개의 터전을 파괴한다. 그리고 이 갯벌 같은 데다가 시멘트로 바닥 공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역시 또 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몇 가지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씩 얘기해 볼까? 한수연부터 콘크리트가 일으키는 문제점 첫째. 콘크리트는 어, 저, 응? 첫 번째 58쪽이 온실가스 배출. 아? 온실가스 배출. 아니 58쪽 콘크리트는 58쪽 맞는데 첫 번째부터 갯벌 파괴. 첫 번째부터 그 뒤에 또 있잖아. 뭐 생태계 파괴. 무슨 생태계? 나무가 울창한 생태계 파괴. 암흑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갯벌 파괴. 갯벌 파괴. 셋째가 온실가스 배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왜 하냐고. 그 공항과 도시역 공장을 세워서 음. 그래서 온실가스를 마구 배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 갯벌 파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태계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중심에 우리가 잘 사용하는 아파트 보면 다 이거 시멘트지. 그런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가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건물을 뭐 하자? 새로 짓지? 쓰자. 알자. 건물 때려 부수려면 다 그 쓰레기, 건축 쓰레기고 또 짓는 과정에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탄소를 많이 발생시킨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이 책, 스님 일서가 모여라는 책의 저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 이런 생각도 여러분이 해가면서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 이유가 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여러분이 그 아까 그 신기하다는 거 말고 또 뭐 있었어? 지금 우리 다른 거 말고 대멸종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 누구였어? 신기하다고. 몇 명 됐었는데 아무도 대멸종에 대해서 6번째 대멸종에 대해서 아까 누가 그거 신기하다고 그러지 않았어? 알았다고 하지 않았어? 응? 어? 새로 알게 된 사실 아까 다혜인가가 6번째 대멸종 얘기한 거 아니야? 네? 다혜가 뭐 얘기했어 아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다, 다, 다섯 아까 개의 대물종이 있었다는 걸로. 5개 대멸종, 6번째 대멸종. 그 다음에 또 누구 뭐 얘기했어? 그 수현이 닭. 그, 어? 닭. 닭? 네. 상하는 닭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소연이는 그 저, 수연이 뭐라고? 한수연? 지구의 절반이나 그 이상을 보전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보존구역 설정. 수연이는 저 6번째 대멸종 진행 중이라는 거. 수연이 여섯 대가 있죠. 아까 그래서 다혜하고 수연이가 말한 대별 중에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서연이는? 차서연은? 넌 뭐 얘기했어? 서연아, 너는 알게 된 콘크리트, 거 신기한 거 뭐라고? 콘크리트, 콘크리트 그 지금 얘기했고 상하는? 저 닭. 상하 닭? 뭐 닭이 헷갈려. 닭. 그 다음에 수연이는? 그 보전구역 설정. 보존구역 설정. 자, 닭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에 나와? 저 맨 마지막 쪽에 32쪽, 네, 32쪽. 이게 맨 마지막 아, 쪽이야? 32쪽 아니에요. 101쪽이요, 101쪽. 101쪽? 네.
100일 중에 주장이 뭔데? 네? 100일 중에 주장이 뭐냐고. 그, 막, 그 지구가 심각하게 오염돼서 그 절반을 보존구역으로 설정해야만 생물들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수치가 생각보다 지구의 절반이라는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응, 놀랐습니다. 그렇지. 요런 고민을 선생님도 했었는데, 선생님이 쓴 책, 게임 체인저에서 요것과 관련된 얘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게임 체인저 읽은 사람. 줄요. 요거 관련된 거 얘기하는 거 기억나? 혹시 선생님이 지금 100일 쪽에 지구 절반이나 그 이상을 보존구역으로 설정해야만 환경에 있는 생물들을 구하고 라는 부분과 선생님 게임 체인저 책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게임 그, 체인저, 아, 수현이? 그 막 역도 선수? 음. 역도 선수가 사는 그 섬마을에 뭐 쓰나미가 몰려오고 막 그런 것들 그 얘기도 뭐 관련있지만 가장 큰 관련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얘들이 막 이제 드디어 기본수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구를 지켰다고 막 좋아했어. 근데 그때 막 이상한 울음소리가 막 들려. 알고 봤더니 그 울음소리는 누구 그 울음소리였어? 동물과 에이브? 식물 자세히 뭐라고? 아닌 것 같아요. 동물과 식물들의 울음소리였어. 그래서 동물과 식물들이 뭐라고 해? 지구의 주인은 너희 인간뿐만 아니라 누구도 동물과 식물도 지구의 주인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뭘 달라? 권리. 소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사람인데 요 자연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기부를 줄 거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수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놓은 방법이 지구의 생물들에게 그 땅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땅을 개발하고 나머지는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들. 그것이 바로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 같은 경우는 했었기 때문에 여기 보존구역 설정 관련되어서 우리들의 어떤 그런 노력,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것만이 아니라 지구 모두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들에게도 이용할 권리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과도 일맥상통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닭 얘기했어? 네, 32쪽. 32쪽. 그래서 우리가 세계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가축이 뭐라는 거야? 닭. 닭, 치킨, 닭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닭을 한 해에 약 230억 마리를 우리가 소비하고 있다. 그럼 지구 인구 요즘 얼마야? 지금 100억 명? 지구 인구가. 80억 얘기하나? 잘 몰라? 80억이라고 음,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235니까 8, 3, 24. 아, 정도. 하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세 마리 정도. 80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세 마리 정도. 1년 동안. 그럼 여러분들 가족이 뭐 4인 가족이다. 그럼 3, 4, 12, 12마리. 한 달에 한 번씩 치킨 먹으면 그게 평균이라는 거야. 어때? 여러분은 평균을 하고 있어? 아니면 평균을 못 미치고 있어? 치킨 얼마나 잘 먹냐는 질문인데, 여러분.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치킨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 뼈가 나오고, 그 뼈가 이제 땅속에 파묻히고, 그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외계인 입장에서는 땅을 팠더니, 어, 그 닭뼈밖에 안 나오더라. 그럼 여기는 사람들은 닭을 엄청 뭐 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원래의 생명은 어떻게 출발했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우리가 이제 닭 같은 거를 막 양계동계에서 막 키우고 해서 불쌍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닭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야. 닭이야말로 짝이라는 거야.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남기고 싶어요. 그런데 닭은 결국은 자기를 남기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닭이 멸종될 리는 없다는 게.
그러고 보면 닭이 무서운 거거든. 지금 세 말 이해가? 잘 이해 네. 안 가면 다시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이 닭이 자기 DNA를 뽑히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가슴살이라든가 닭다리라든가 닭날개 이런 걸 줬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뭐야, 잘 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요 책에서는 그런 내용도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거 다 살펴봤나? 끝이야? 다음 누구? 수연이. 그 21쪽에 보면 그 언제부터 인류세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너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상아? 나는 인류가 적극적으로 인류가 나도 이 책에 나왔듯이 핵전쟁 세계 2차 대전 이후로부터 인류세라고 생각해. 어, 서연이? 하서연, 네. 진행. 나도 하나랑 핵무기, 잠깐만.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가 인류세라고 생각. 소연이? 나는 핵에 관된 무기를 만들고 그걸로 갈등 같은 게 생겼을 때가 인류세라고 생각해. 다혜? 나도 핵무기를 만들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인류세라고. 어, 나도 이 핵무기를 꼭 기준으로 보진 않지만, 인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살짝 인간들이 자신을 이기기 위해 식물들을 살짝 해치며 살아갈 때부터가 인류세라고 생각해. 그 다음으로 39쪽에 그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지구를 덥게 만드는데 고기를 적게 먹으면 메탄 발생이 많이 줄어들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한 번만 더 말해주라. 어, 이거 39쪽에 고기를 적게 먹으면 메탄 발생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공, 이란 방안들이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해? 상아? 난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소방기에서 나오는 메탄은 이미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 메탄을 줄이면 이산화탄소는 아니어도 그걸 줄일 수 있다 생각해. 어쨌든 그걸 온난화를. 소, 소연이? 음, 나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고 보는 게, 뭐, 풀을 좀 더 많이 먹으면 좀 더 줄일 수 있고, 고기를 좀 더 적게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니까 맞다고 생각해. 서연이? 나도 여기 상아랑 같이 연구 결과도 나왔으니까 줄이면은 메타가 더, 메탄이 더 안 나올 거라고 생각. 다혜? 나도 고기를 좀 더 적게 먹으면 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이 공약은 모두가 지키면 되게 좋은 실행 방안이지만 애초에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매우 어렵고 우리가 고기를 조금 적게 먹는다고 해서 기업이 뭐 고기로 만든 소의 수도 줄지 않기 때문에 이 공약은 살짝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 끝났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소가 실제로 트림을 하거나 아니면
소가 방귀를 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트름과 방귀에 실제로 메탄의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소고기를 많이 먹어. 그럼 소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키워야겠지. 소를 많이 키우면 소가 트림이나 방귀도 많이 껴. 그러면 트림이나 방귀에 나오는 메탄이 지구에 가득 차. 그러니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의 논리야. 근데 만약 사람들이 소고기를 안 먹어, 덜 먹어. 그러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소가 제대로 팔리지 않으니 소를 어떻게 더 이상 키우지 않거나 감축, 조금만 키워. 그럼 소를 조금만 키우면 메탄이나 이런 트림이나 방귀를 통해 메탄이 줄어들어. 이해가? 네. 무슨 논리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소고기를 먹지 않으면 소를 덜 키울 거다. 소를 덜 키우면 메탄이나 트림 방귀의 양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지구 환경이 좋아질 거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소를 키우려면 트림이나 방귀 문제가 아니라 소를 키우려면 이렇게 들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숲을 없애버리고 들판을 만들어서 그다 소를 방목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숲의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공기를 맑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역시 도달하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다음에 뭔 얘기했지? 아까? 언제부터 인류세인가 얘기했지? 응. 그 얘기가 20쪽, 21쪽 나와 있어, 21쪽. 자, 첫 번째 후보 주장은 뭐야? 남의 자원을 악탈하는 시대부터 그게 언제야? 1600년대 초기. 1600년대 초기, 즉 컬럼버스 대항해하고 막 이러던 시기에, 그때 이제 남의 것을 막 약탈하고 병균이 유럽의 병균이 아시아로 간 거야. 남아메리카고 병균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런 어떤 그 부분들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나 지금 나와 있고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은 두 번째 주장은 핵무기와 플라스틱을 만들었을 때, 그렇지. 본격적으로 사용했을 때. 핵무기를 우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일본에 두 방을 터뜨렸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 자원을 독점하고 마음대로 다스리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세 번째죠. 핵무기. 어, 핵무기는 두 번째고,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미국이 일본에다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 두 방을 투하했더니 일본이 깜짝 놀라서 바로 항복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1945년을 말하는 것들은 핵무기,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플라스틱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플라스틱 재활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거기다 버리게 되는 다 그것들이 산성을 오염시키고 나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누가 제일 해? 저, 해? 네. 이 책에서 설악산에 살고 있는 얼마 안 남은 사냥들의 집을 없애고 케이블카를 지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너는 케이블카를 짓는 것에 찬성해? 나는 반대. 왜냐면 케이블카가 없어도 인간들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사냥들은 케이블카가 생기면 살 수 없기 때문이야. 수연이. 나도 이 정책에 반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많은 사람들의 터전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케이블카를 만들었을 때 막 뭐 엄청난 이익과 뭐 국제적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대. 다의. 나도 반대.
왜냐하면 케이블카를 만들면 사냥이 줄어드니까. 상아, 나도 이미 케이블카가 충분히 많은데 여기서 더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서연이, 나도 우리는 케이블카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지만 상인들은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면은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에 반대해. 끝났어.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쪽에서는 장애인들도 그 산의 멋진 풍경을 볼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주장도 하고, 또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그래야 지역사회의 음식점도 되고, 여러 가지 가게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누구까지 했지? 저, 도현이까지 했나? 네, 자, 다음 하겠습니다. 누구야? 저요. 아, 네. 여섯 번째 대물림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쓰지 않은 물을 꼭 고기를 적게 먹어서 대물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소연, 나는, 나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인터넷이나 SNS에 알릴 것 같아. 상아, 나도 그냥 고기 같은 거 먹는 거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 같아. 수연, 나도 그냥 내 개인적으로 전기를 좀 줄이는데 집중할 것 같아. 서연, 나도 고기를 좀 줄일 것 같아. 다 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책 제목에서 알다시피, 선생님, 인류세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인류세가 뭐야? 상아? 음료수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아, 소연이, 임소연. 인간이면은, 인간이면, 인간이면 해야 되는 거? 그래? 소연이, 한수야. 어, 저는 실제 인간들이 세상의 통제권을 많이 얻게 되면서 생겨난 시대의 이름? 그 다음에, 차서연.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 정다혜. 인간들이 땅을 얻기 위해 싸운 상아. 저 인류는 인간이 남긴 흔적을 기록한 지층이라. 음. 자, 인류세 뭐 이런 것들은 아까 홀로세 뭐 이런 것처럼 신생대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즉 새로운 미래의 지질시대의 이름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 부분들 중에서 지금은 홀로세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홀로세라고 하지 말고 뭘로? 일세, 아? 일류세. 인류세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 그러면 뭐가 홀로세고 뭐가 인류세냐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서는 결국은 그 사람이 이 죽고 나서 어떤 그 흔적을 남기는 것, 그런 것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류세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세를 언제부터라고 할 건가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다 짚어봤고, 그래서 어쨌든 그 지층이 특별하게 뭔가 변화가 있었어.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인류세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받고 다시거에 소제목도 여러분들이 아까 찾아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인류세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인류가 끼친 영향 때문에 그 재앙에서 인류가 그것들을 다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여기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 점들 좋은 점, 그렇지. 그래서 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 시간 또는 사회 시간에 환경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번씩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고 또뭐 외우는 거, 지적으로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글을 쓰다든가 아니면 중학교 진학 때서 활동한다든가 이럴 때 더 크게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아, 잠깐만. 어디 이렇게 붙였겠지? 이거 6학년 다음 주에는 책이 바꿔라는 책이네. 맞고. 어, 이 책. 바꿔라는 어떤 스마트폰 앱에 관련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흥미롭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바꿔라는 책 갖고, 맞지, 이 책? 수현이가 사라졌어. 갑자기. 요 책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분밖에 안 했는데, 오늘 일찍 끝내고 나중에 또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하고, 수연아, 오늘 일찍 끝냈어. 수연아, 안녕. 죄송합니다. 네.